미국 재판의 역사에서 유령의 증언이 살인범의 유죄 판결을 도운 사건으로 공식 기록된 알려진 사례는 단 하나뿐이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국도 60호 미들랜드 트레일의 샘 블랙 처치 인근 갓길에 세운 사적 표지에 적힌 문구 그대로다. 다만 이 문구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유령이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뜻이 아니다. 유령의 말이 한 어머니의 증언으로 법정 기록에 남았고 그것이 유죄 판결을 도운 것으로 공인됐다는 뜻이다. 이 차이가 오늘 기록 전체의 증명 대상이다. 1897년 웨스트 버지니아 그린브라이어 카운티 신부 조나 헤스터 슈가 결혼 3개월 만에 급사했다. 어머니 메리 제인 헤스터는 딸의 유령이 나흘 밤 연속 나타나 남편이 목을 꺾었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리고 남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는 심야 괴담 기록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부 조나 헤스터 슈는 그린브라이어 카운티 메더블로프 지구 헤스터가의 딸이었다. 어머니 메리 제인 헤스터는 이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남편 슈는 1896년 가을 그린브라이어 카운티 리치랜즈로 이주해 대장간에 취업하며 조나를 만났다. 이름부터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태어날 때 이름은 이레즈머스 스트링블링 슈였고 스스로는 에드워드라 불렀으며 지면은 그를 트라우트라는 별명으로 적었다. 이 기록은 이후 그를 남편 슈로 통일해 부른다. 슈에게는 이미 결혼 이력이 2번 있었다. 1885년 11월 첫 부인 엘리 커틀릭과 결혼했으나 학대를 사유로 이혼했다. 1894년 둘째 부인 루시 트릭과 결혼해 포카운터스 카운티 드럼 마운틴에서 살았고 8달이 못된 1895년 초에 사별했다. 넘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게 슈의 해명이었고 당시 수사는 없었다. 어머니 메리 제인의 반대는 이 이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897년 1월 조나가 리치랜즈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심부름을 온 소년 앤디 존스가 발견자였다. 발을 모으고 몸을 곧게 편 채 누워 있었다고. 인접 카운티 신문 멀로 워치맨이 전한다. 그런데 사망일부터 기록이 엇갈린다. 통설은 1월 23일 토요일로 적는다. 다른 신문 계열은 22일로 적는다. 그리고 사흘 뒤 실린 당대 국어 원문은 지난 일요일 24일이라고 적었다. 1897년 1월 24일은 실제로 일요일이었다. 사망 당일조차 기록마다 다르게 남아있다. 이 첫 보도 자체도 짚어볼 만하다. 부고는 단 3문장이었고 조나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신문은 그녀를 이지슈 부인 남편의 이니셜을 붙인 이름으로만 적었다. 검시관을 겸한 의사 조지 넵이 도착하기 전 남편 슈가 이미 시신을 옮겨 목까지 덮는 높은 옷깃의 드레스로 갈아입혀 놓았다. 넵이 진찰하려 하자 슈는 아내의 머리를 껴안고 오열하며 목 부위 검진을 막았다. 넵이 확인한 것은 목 오른쪽과 오른뺨의 옅은 변색뿐이었다. 사인은 자연사로 기재됐다. 다만 그 기재조차 이형이 있다. 처음에는 영원한 실신이라 적혔다가 출산 합격증으로 정정된 기록이 남아있다. 장례에서 슈의 행동은 더 이상했다. 관 머리맡에 베개와 말린 천을 받쳐놓았고 목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것이라며 스카프를 둘러주었다. 조문객이 관에 다가가면 슈가 막아섰다. 격한 애도와 침착한 사이를 오갔다고 훗날 증언들은 전한다. 어머니가 관에서 걷어낸 시트에 씻기지 않은 얼룩이 남아있었다고도 전해진다. 매장 후 약 4주, 어머니 메리 제인은 나흘 밤 연속 같은 꿈을 꾼다. 딸의 형상이 나타나 남편이 저녁 반찬에 고기가 없다고 격노했다고 말했다. 형상은 죽을 때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였다고 한다. 목이 첫 관절에서 눌려 끊어졌다고 말하며 머리를 돌려 보였다고 한다. 이 나흘이라는 숫자는 구전이 아니다. 1897년 7월 1일자 그린브라이어 인디펜던트 지면에 증언 그대로 실려있다. 나는 꿈이 아니었다. 완전히 깨어 있었다. 어머니 메리 제인은 지면에 그렇게 인용돼 있었다. 어머니는 루이스버그로 가 검사 존 엘프리도 프리스턴을 몇 시간에 걸쳐 만난다. 검시란 시신을 살펴 사인을 가리는 절차다. 조나는 이미 한 번 자연사로 그 절차가 끝난 상태였다. 프레스턴이 유령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그는 의사 넵을 다시 불러 재확인했고 넵은 최초 검진이 불완전했음을 시인했다.
검진 불안전, 그리고 이웃들 사이의 소문. 프레스턴을 움직인 건 이 두 가지였다. 1897년 2월 22일 발굴과 재검시가 이루어진다. 인근 학교 건물에서 검시 배심이 입회한 가운데 남편 슈도 강제로 참석했다. 검시를 맡은 의사는 셋, 넵과 루퍼트와 매클롱이었다. 이 재검시가 얼마나 걸렸는지도 기록마다 다르다. 3시간이라는 기록도 있고 사흘이라는 기록도 있다. 소견은 이랬다. 경추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가 탈구됐고 인대가 파열되었으며 기관이 눌려 있었다.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첫 관절에서 눌려 끊어졌다는 어머니의 진술과 부위가 일치했다. 슈는 검시 결과가 나온 직후 체포돼 루이스 버그에 수감됐고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897년 6월 22일 그린브라이어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법정은 조나의 죽음을 자연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다시 다루기 시작했다. 검사는 프레스턴과 길머, 변호는 러커와 제임스 가드너가 맡았다. 여기서 정리해야 할 오해가 하나 있다. 유령을 처음 법정에 꺼낸 건 검찰이 아니었다. 검찰은 유죄를 경추 소견과 정황으로 입증하려 했고 유령을 증거로 쓰지 않았다. 유령을 먼저 꺼낸 건 변호인이었다. 어머니의 증언을 흔들기 위한 반대신문에서였다. 그런데 그 반대신문은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어머니 메리 제인은 흔들리지 않고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 나흘의 꿈, 첫 관절, 완전히 깨어 있었다는 그 말을. 변호인이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할수록 세부는 더 또렷해졌다. 아무리 캐물어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 딸의 유령을 봤다는 증인이 법정에 섰다는 소식은 그렇게 신문 헤드라인이 됐다. 그린브라이어 인디펜던트는 이 장면을 딸의 환영을 본다는 제목으로 실었다. 7월 1일 목요일 오후 사건은 배심에 넘어간다. 형이는 1시간 10분, 배심은 1급 살인 유죄를 편결하며 자비를 권고했다. 사형 대신 종신형이었다. 이 편결일에도 이형은 있다. 여러 2차 문헌은 7월 11일을 유죄 판결일로 적는다. 그런데 그 날짜는 다른 사건과 겹쳐 있었다. 판결 소식은 그린브라이어 카운티를 넘어 퍼졌다. 이웃 포카운타스 카운티 신문은 이 사건을 5차례 실었고 슈의 고향인 버지니아 스톤턴 신문도 실었다. 멀리 켄터키의 신문에까지 이 사건이 실렸다. 편결 열흘 뒤인 7월 11일 15에서 30명이 새 밧줄을 사들고 무장한 채 루이스버그 서쪽 8마일 지점에 모였다. 슈를 끌어내려는 폭도였다. 제보자 조지에라의 신고로 부부한간 드와이어가 슈를 마을 밖 숲에 숨겼고 폭도는 해산했다. 유죄 판결일과 자주 혼동되는 날짜가 사실은 이 린치 미수의 날짜였다. 슈는 소식을 듣고 신발끈도 제대로 못 맬 만큼 동요했다고 전해진다. 사흘 뒤 그는 마운즈빌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교도소로 이송됐다. 수감 중 그는 7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떠벌렸다고 전해진다. 이미 3명째였다. 그리고 1900년 3월 13일 그의 봄 교도소를 휩쓴 유행병으로 옥사한다. 유죄 판결로부터 2년 8개월 만이었다. 시신은 톰스런 묘지에 묻혔지만 매장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이 사건을 두고 짚어야 할 게 있다. 슈의 전처는 둘이었다. 첫 부인 커틀립은 이혼 기록에 학대를 사유로 남겼다. 둘째 부인 트릿은 죽었지만 당시 수사도 입건도 없었다. 두 사람의 죽음을 근거로 슈를 연쇄살인범이라 단정할 근거는 기록에 없다. 그리고 유죄 판결 자체도 목격자나 자백 같은 직접 증거 없이 정황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회의론으로 남아있다. 이 기록이 전할 수 있는 건 1897년 배심의 판결까지다. 어머니 메리제인 헤스터는 191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령을 봤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훗날 회의론자 KT 레처 라일은 다른 그림을 그린다. 라일은 이 사건을 다룬 책의 제목을 7명의 아내를 원했던 남자라 붙였다. 장례에서 슈의 이상행동과 딸의 목에 남은 변색을 이미 본 어머니가 미신이 통하던 공동체 안에서 부검을 끌어내기 위해 유령의 서사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유령을 증거로 쓰지 않고도 유죄를 받아냈다는 사실은 이 해석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이 해석도 증명되지 않는다. 유령이 진실을 말한 유일한 사건인가? 어머니가 만든 가장 성공한 연출인가? 남은 기록은 둘 중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는다. 슈의 무덤은 소실됐고 조나의 무덤과 사적 표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여기부터는 이야기 밖에서 정리한다. 그린 브라이어 유령 사건은 1897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재판 기록이다. 유죄 판결은 부검 소견과 정황을 내려줬고 유령의 증언은 변호인이 어머니의 신빙성을 흔들렸다 법정 기록에 남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소설과 방송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나눠보자. 사망, 재검시, 재판, 판결까지의 날짜와 소견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어머니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는 지금도 국도 65 갓길에 이 사건의 표지를 세워두고 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유령의 증언이었을까? 어머니 연출이었을까?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그럼 다음 기록에서 다시 만나자.